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윤석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뭐뭐뭐뭐 언론사 단전 단수해라. 네네. 이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그 지시를 받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장한테 네, 소방청장, 연락해서 예. 각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네.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죠. 청자님께서는 단전 단수란 그 단어 용어를 들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이 이번에 확인되는지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제일 유리한 건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헌재하고 형사재판 달라요. 그렇죠. 헌재는 그냥 탄핵이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징계재판이죠. 형사재판은 가서 자기가 감옥을 살아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 어떻게 나올 거느냐, 과연 충합파가 배신할 거냐 말 거냐, 이번에도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백종욱 국정원 3차장하고 네. 이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제 선관위 시스템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염하게 된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인 네네. 그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네네. 이거의 논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백종욱입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국가정보원법의 제4조에 의하면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도 중앙행정기관만 보안감사를 할 수 있어요. 선관위는 보안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달 일주일을 보안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국정원 해커들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처음에 국가기술보안연구소까지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주고 방화벽도 해체하고 전체 시스템 소스 코드에다가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마음대로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몇 개를 찾아낸 게 소위 기술적 미비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 주면 구글도 나타나요. 그 엄청난 시스템에서 전문가마다 보는 게 다른데. 근데 이 백종욱이 10월 6일 날 대통령한테 1차 보고를 했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 돈 쓰고 시간 썼냐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10월 6일 발표 1시간 전에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 백종욱 이 사이버팀에서 김규현 비서실장 팀으로 이 문서 작성이 넘어와요. 그래서 2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있기 하루 전 23년 10월 10일 날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중요한 거는 이 백종욱이가 결국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32번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래서 백종욱은 윤석열 측 그 증인으로 나오지만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32번은 뭐 받은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32번으로 오가를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받은 것보다 못하다고 표현하는 건 있습니다. 나중에 확 밀린 건가요? 참고로 아마 저희가 18번까지 당선됐습니다. 잘 받은 게 아니죠.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2대 국선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지난주에 또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1차 시추를 했는데 이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추에는 이미 1,000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작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요 이거 딱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석유를 캔 게 아니라 지지율 캐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때 좀 지난 6월이었죠. 그러니까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네. 반등하는데 이 석유 프로젝트가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있다고 발표하면요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먼저 땡기고 나중에 이제 결과는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른 것 같고 사실 뭐 대통령한테 어떤 보고서가 뭐 유망이 있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은 그래 내가 바다 밑에 가서 확인해보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해도 가장 좋은 프로젝트다 이런 거고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이아나는 뭐 40년 동안 탐사해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한 번에 좌절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명운을 걸 거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해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아직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론을 계속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광구는 국가 예산을 한번 캘 때마다 1,000억씩 꽂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